내가 말이야, 인생 60. 이 나이가 되면 새로운 시작보단 마무리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들 하잖아. 근데 나는 그 흔한 통념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인생 2막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열었단 말이야. 나한테 환갑이란 건 말이야. 옛날식 잔치가 아니라 디지털 문명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세계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입문식 같은 거였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리고 기묘한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내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젊을 적에야 라디오 볼륨이나 좀 돌리고 텔레비전 채널이나 바꾸는 게 기계랑 할 수 있는 전부였지. 삑삑거리는 버튼 달린 공중전화가 최첨단이었고 말이야. 근데 요즘 세상은 완전히 다른 행성 같더라고. 내 삶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날 가장 먼저 덮쳐온 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요물이었지 뭐야. 손바닥만 한 기계가 만물상처럼 모든 걸 다 해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건 뭐 카카오톡이라는 걸 하려면 계정이 있어야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와이파이를 찾아야 한대질 않나. 영상 보려면 구독을 누르라질 않나. 아주 그냥 외계어 대잔치인 거야. 이놈의 카카오톡은 도통 친구 찾기가 어려워서 내 아들놈 전화번호 넣고 겨우 찾았는데 메시지 보내는 것도 한 세월이더라. 손가락이 두꺼워서 그런가 키보드 자판이 왜 그리 작은지 한 글자 보내려다 옆에 히읗 이런 거 누르고 앉아있고 젊었을 때야 우리 애들이랑 밤낮 없이 귓속말로 속삭이던 정감 어린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핸드폰만 붙잡고 사는 모습이 영 미덥지 않았지. 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밤 12시가 넘은 시각 자는 애들 방 문을 벌컥 열고 야 니들 구독이 뭐고 이거 누르다가 돈 나가는 거 아이가? 왜 자꾸 누르라 카노? 하고 물어봐서 등짝 스매싱을 하도 맞아서 등이 아주 그냥 얼얼했다. 안 카나. 억울한 건 진짜 돈 나갈까봐 무서웠단 말이지. 새벽 카톡이니 단톡방 테러니 알 수 없는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놈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려야 했어. 어째서 모든 자식들이 엄마 좀 배우세요. 저희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라며 성질을 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훈수만 두는 건지 원. 하지만 내가 또 오기와 끈기 하나는 알아줘야 할 사람이잖아. 자식들에게 잔소리 듣는 게 싫어서라도 기어이 이 외계 문명을 정복하리라 다짐했지. 오냐, 니들 하는 거 내가 못할 소냐. 이 할미가 눈 딱 감고 한번 해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난적, 바로 식당이나 병원 같은 곳에 가면 마주치는 키오스크라는 거였어. 넓적한 화면에 메뉴가 주르륵 떠 있는데 대체 뭘 눌러야 할지, 어디서 결제를 해야 할지, 이거원 주문 하나 하려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지 않는 날이 없었어. 눈은 침침한데 글씨는 작고 터치도 어찌나 민감한지 툭 건드리면 엉뚱한 게 눌리고 난리도 아니었지.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면 내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가락은 더 굳어버리곤 했지. 한 번은 병원 키오스크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침 뒤따라오던 앳된 얼굴의 20대 청년을 내가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붙잡았는지 몰라. 학생 내가 요것 좀 잘 못한다. 이거 누르다가 큰일 날까봐 무섭다. 영수증도 안 나오면 웃자노. 요것 좀 해주면 안 되겠나? 하고 사정해서 겨우 수납에 성공한 적도 있었지. 그 청년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하면서 차분히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 친절한 목소리가 내 귀엔 거의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 수납을 마치고 겨우 의자에 앉았을 때
나는 마치 수능 만점이라도 받은 양 눈물이 글썽할 만큼 감격했었다고. 고마워서 등에 식혜라도 하나 싸주고 싶더라니까. 그날 이후로 병원 키오스크 앞에서는 웬만하면 도움 버튼을 누르거나 주변 청년들을 호출하는 스킬이 생겼지. 이 할미는 눈치 빠르니까. 그런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건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도 인싸 되셔야죠.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라며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부터였어. 처음에는 뭘 그리 맨날 자기 사진을 찍어 올리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신나더라니까. 어설픈 각도로 찍은 내 인증샷에 손주들이 알려준 해시태그라는 걸 덕지덕지 붙여 올리곤 했지. 아파트 놀이터 할머니 셀카, 이게 맞나,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싸도전, 별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젊은 사람들이 내 사진에 와 할머니 대박, 스웩 넘쳐요. 귀여우세요. 할미 힙합 같은 댓글을 달기 시작하더란 말이야. 팔로워 수도 찔끔찔끔 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싸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지 뭐야. 좋아요가 많이 달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니까. 하하, 얘들아.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도 말이야. 동네에서 좀 놀았다. 아이가 이제 와서 끼가 발산되는 거지. 하면서 어찌나 잘난 척을 했던지. 동네 할매들 모임에 가서도 내가 요즘 인스타그램 하는데 아가씨들이 날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하고 자랑하고 다녔다니까. 처음엔 비웃던 동네 친구들도 이제는 언니, 내 폰도 좀 가르쳐도. 내도 손주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하고 쫓아다녀. 이제 나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지. 어엿한 디지털 시민, 이른바 디지털 액티브 시니어가 된 셈이야. 스마트폰 하나에 쩔쩔매고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빼던 내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할머니가 되기까지는 참 많은 우픈 사연들이 있었어.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그렇게나 어려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기계와의 그 코믹한 사투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지 말이야. 머리가 굳고 몸이 늙는다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지. 60대라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낡음이나 정체의 상징이 아니었어. 나한테 60대는 끝없이 배우고 또 한 번 활기차게 부딪혀 볼 수 있는 찬란한 인생의 재도전기였던 것이지. 이제 내게 도전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근거림이었어. 이건 말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한 나만의 몸부림이었단 말이야. 내 인생 이막이 코믹하게 펼쳐지던 시기, 내 몸과 마음엔 또 하나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니 바로 갱년기라는 녀석이었지. 말도 마,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시도 때도 없이 등줄기로 열기가 훅 끼쳐오르면서 온몸이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들지. 밤엔 잠이 오질 않아서 뒤척이다가 아침에는 이유 없이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지.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더라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나조차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어. 평소에는 그저 조용히 남편 뒷바라지나 하던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이 갱년기 호르몬의 역습으로 나는 180도 달라진 그야말로 화끈한 언니로 변신했지 뭐야. 말수가 적고 늘 내 하던 내가 아니오화됐습니다. 를 입에 달고 살았으니 우리 집은 매일같이 크고 작은 소동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어. 멀쩡한 거 보고도 왜 그랬냐고 화내고 잘해줘도 화내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속에서 불덩이가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걸 어쩌겠어? 이젠 뭐 내 성질에 내가 놀랄 지경이라니까.
특히 남편과의 사이는 거의 전쟁 수준이었지. 젊었을 때야 남편에게 져주고 들어가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왠지 모르게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았어. 남편이 텔레비전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드라마에 과몰입이라도 하는 날에는 여지없이 한 소리 던졌지. 아이고, 귀는 뒀다가 뭐 할라고? 그놈의 텔레비전 소리 좀 줄이라. 캐라. 천둥 소리처럼 틀어대면 옆집에서 총 쏘는 줄 알겠다. 내가 귀청 떨어지겠다 안카나. 하면 남편은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안 들린다며 고래고래 우기기 일쑤였고 리모컨 쟁탈전은 거의 매일 펼쳐지는 전쟁이었지. 사소한 일에도 불꽃 튀는 설전이 오가다 결국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상상 초월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니까. 언젠가 남편이 읍내 맞춤 양복점에서 새로 맞춰 온 애지중지하는 양복을 보고 저걸 내가 가만둘 소냐 싶더니 부부싸움이 극에 달한 어느 날 밤 나는 자는 그 영감탱이 옆에서 들고 있던 문구용 가위로 남편의 아끼는 그 양복 소매를 싹둑 하고 잘라버렸어. 그 영감탱이 잠든 얼굴을 보니 문득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남편이 망가진 양복을 발견하고는 세상을 잃은 표정으로 어찌나 기함하고 길길이 뛰던지. 나는 새침하게 내 말 안 들으면 옷만 잘리는 줄 아나? 머리카락도 잘릴 수 있다이. 이제부터 내 말 귀담아 듣거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단다. 그 가위 테러 사건은 훗날 우리 온 가족에게 전설처럼 회자되는 코믹한 일화가 되었지.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이젠 내가 집의 왕초라 이 말이야. 이렇게 안 그래도 시끄러운 내 인생에 늦바람까지 불어닥쳤으니 가만히 있을 내가 아니지.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젊은 남녀들이 짝을 이뤄 춤추는 댄스 스포츠를 보게 된 거야.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드레스는 또 어찌나 화려한지. 저거다. 저거 배워야겠다. 싶었나 봐. 젊은 사람들처럼 몸매 관리를 하겠다고 헬스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읍내 문화센터에 가서 댄스 스포츠 학원에 등록해버렸지. 처음엔 내가 이런 걸 다 해본다 싶어 좀 부끄럽기도 했어.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형형색색의 화려한 드레스와 펄럭이는 스카프로 무장하고 있었어. 처음엔 몸이 굳어서 동작이 영 엉성하더라니까. 근데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흔드는 그 열정은 25살의 젊은 강사마저 당황시킬 정도였지. 할머님, 여기는 이렇게 하셔야 해요. 하고 시범을 보여주면 나는 알겠다. 아이고, 내 몸이 말을 안 듣네. 하면서도 표정만큼은 기면아 저리 가라 할 만큼 완벽했지. 기본 스텝은 자꾸 잊어버리면서도 표정과 몸짓만큼은 베테랑 댄서 못지 않았다니까. 내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춤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았달까. 나한테 춤은 그냥 춤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의식 같은 거였어.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 심장도 쿵쿵 뛰었거든. 평생 살림만 하던 내가 갑자기 춤바람이 나버리자 남편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던 모양이야. 허허, 여보. 갑자기 웬 춤이야? 그렇게 힘든데 몸살 나면 어쩌려고? 하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내 눈엔 다 보였지. 나 없을 때 딴 남자 만나는 거 아이가? 라는 시덥잖은 질투심에 휩싸여 내가 댄스 학원에 가는 날이면 여보, 오늘 내 점심은 뭐고? 벌써 나갈 참이야? 내가 아침부터 영 속이 불편한데 아이고 허리가 영 시원찮네 여보. 오늘따라 변기가 막힌 것 같지 않나?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며 온갖 소심한 방해 공작을 펼치곤 했어. 아주 그냥 나가는 내 발목을 잡으려고 별별 핑계를 다 대더라니까. 하지만 나는 이런 남편의 유치한 시도들을 번번이 물리쳤고
결국 아이고 늙으면 주책이라더니 그 질투심도 가지가지 한다.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는 기다. 며 시원하게 핀잔을 날려주었단다. 이젠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저 양반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겠어. 내 인생 내가 꾸려갈 거다 이 말이지. 갱년기라는 호르몬의 폭풍 속에서도 그리고 늦바람이라는 새로운 열정 속에서도 나는 꿋꿋하게 내 삶을 찾아갔어.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라는 이름으로 60대에도 여전히 뜨겁고 역동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유쾌하게 즐겨나갔던 것이지. 내 춤사위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어. 그것은 곧 삶의 환희이자 자기 자신을 향한 아주 그냥 당당한 선언이었던 것이지. 남편과의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도 나는 내가 중심이 된 나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 이젠 뭐 그 영감탱이도 나를 말릴 수 없게 됐지. 이 시대의 시월드 하면 을에 떠오르는 고정관념들이 있잖아. 며느리 갈등이니 시어머니의 잔소리니 하는 것들 말이야. 나도 솔직히 옛날 사람이라 젊었을 때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좀 휘어잡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었다니까. 근데 막상 내 시월드는 여느 집과는 좀 달랐어. 우리 집에선 전통적인 시어머니의 권위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었지. 오히려 내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배우고 조언을 구하는 그야말로 권력 이동이 일어난 새로운 시월드였다고. 이제 나한테 며느리는 잔소리 대상이 아니라 최신 유행, 정보통이자 생활 팁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젊은 선생님이었단다. 어색하다고요? 아이고, 처음에야 좀 그랬지.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뭘 배운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 근데 옆에서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꼴이 얼마나 빠르던지. 젊은 애들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모르는 정보들이 며느리 머릿속에 가득하더라고. 나는 며느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젊은 세대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몰라. 처음엔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지. 내가 못 알아들으면 며느리 애가 탄 얼굴로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주고 아유, 민망하기도 했어.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볼 때 아이고, 옛날엔 애는 그냥 밥만 잘 먹이면 됐는데 요즘엔 이게 다 먹고 분유물은 몇 도에 맞춰야 하고 기저귀는 또 종류별로 왜 이리 많은 것이야? 하며 투덜대면서도 며느리가 알려주는 최신 육아법을 꼼꼼히 메모하고 유튜브로 찾아봤어. 이유식을 만들 때도 육수를 따로 내고 소금 간은 최소화해야 한다 카대.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때는 그냥 미음 끓여서 푹푹 먹였는데 말이야. 집안 인테리어를 바꿀 때도 아가, 요즘은 커튼 대신 블라인드 하는 기 유행이라더나. 커튼 걷는 것도 힘든데. 블라인드는 위에 쓰는 기고. 요즘 식물 키우는 게 유행이라는데 내 요거 이파리 축 처진 거 내가 뭘 잘못한 기가. 물은 이틀에 한 번씩 줬는데도 일이 시들하노? 하며 며느리에게 조언을 구하기 바빴지. 예전 같았으면 이게 요즘 유행이다. 며 먼저 나서서 지시했을. 내가 이제는 며느리의 말을 경청하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다니까. 그렇게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잔소리 대신 조언이 오가며 세대 간의 유머가 꽃피웠어. 이젠 뭐 며느리만 봐도 정보통이 찾아오는 기분이야. 물론 배움의 길에는 늘 웃지 못할 실수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 내가 며느리에게서 배운 MZ세대 유행어를 엉뚱한 상황에 사용해서 사람들을 당황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젊은 동네 친구들이랑 모여서 신나게 수다를 떨다가 옆집 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말에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고, 그럼 완전 어쩔 팁이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죠. 라고 했지. 옆에 있던 친구 할매가 어쩔 TV, 그게 뭔가,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소린가 하고 되묻는데, 아유, 내가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꺼지는 줄 알았다.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요즘 핫한 베이커리라며 알려준 소금빵이라는 걸 어렵사리 찾아 먹었는데, 한 입 먹고는 이게 요즘 애들이 먹는 빵이라더만 왜 이리 싱겁노? 난 역시 설탕 잔뜩 들어간 게 최고다. 달달한 도넛이 최고다. 하며 귀여운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 마라탕이라고 매콤한 중국 음식을 사줘서 먹었는데 어찌나 맵고 얼얼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혼쭐이 났다니까. 아가, 나는 그냥 뜨끈하고 뽀얀 설렁탕이 최고다.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깔깔대며 웃더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내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이런 어설프고도 솔직한 모습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웃음을 선사했지. 며느리가 효도 상품이라며 선물해준 최신 건강기구나 전자제품들은 나에게는 또 다른 숙제였어. 자동 안마의자 같은 건 버튼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랐지. 아가, 이거 버튼이 너무 많아서 도통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 누르면 안마가 나오나? 이 그림은 뭐고? 아가, 이 공기청정기, 이거 화면에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는데. 고장 난 거 아이가? AS 좀 해다오. 공기 나빠진 건가? 하며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AS를 요청하곤 했어. 며느리는 마치 자기 엄마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아가가 역시 최고다. 최고다 우리 며느리.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지. 옆집 할매들이 아이고, 며느라가 왜 저리 착하노?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할 정도로 말이야. 이런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나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며느리를 선생님으로 인정하며 젊은 세대와 유쾌하게 소통하는 내 개방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어. 10월드라는 말이 더 이상 고통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유쾌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지.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이자 인스타그램 친구이자 새로운 세대의 학생이 된 셈이야. 내 시월드는 그렇게 고리타분한 관습을 넘어선 진정한 역전승을 거두고 있었다는 말씀. 하하, 이런 시월드라면 매일매일이 기대되지 않겠어? 돈 드는 거 아니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드라마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새로운 문명에도 적응했지. 호르몬이랑 씨름도 했지. 며느리한테 배우기까지 했으니. 이쯤 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60대라는 나이가 되니 이건 뭐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더만. 바로 내 몸이야, 몸. 그놈의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야. 아침에 눈 뜨면 찌뿌드드한 건 기본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는 건강 강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착에 빠지게 되었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목표는 팔팔하게 99세까지 사는 것이었지. 그만큼 건강에 진심이었다는 말이야. 이 삶이 꺾이지 않는 건강 의지를 불태웠다 이거지. 이전에는 콧방귀도 안 뀌던 내가 아침 6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는 등산복으로 완전 무장하고 동네 뒷산으로 향했어. 처음엔 무릎도 시큰거리고 숨도 턱턱 막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 등산로 옆 벤치에 주저앉아선 아이고 차라리 그냥 자는 게 약이다. 하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어.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땀을 쫙 빼고 나면 몸이 개운한 거야. 동네 할매들 사이에서도 내가 새벽 산행한다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3, 4, 5 모여서 다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나중엔 아예 새벽 수영까지 등록해버렸다니까. 차가운 물에 몸을 던지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아들 녀석들은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극성이에요? 푹 쉬어야지 하며 지들끼리 속닥거리던데 내가 보기엔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푹 쉬는 걸로밖에 안 보였지. 그래놓고 꼭 나중에 지들이 피곤하다고 엄살은 어찌나 떠는지.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야겠다 싶더라니까. 이 기회에 내 건강뿐 아니라 잠만 자는 자식들한테도 자극을 팍팍 줘야겠다 싶었지. 내 냉장고에는 반찬보다 영양제가 더 많았어. 아침에 눈 뜨면 비타민C, 오메가3, 루테인, 칼슘 줄줄이 사탕처럼 꺼내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소화제, 유산균, 콜라겐 저녁에도 빠질 수 없었지. 식사 시간은 짧고 영양제 먹는 시간은 한도 끝도 없는 지경이었어. 딸 녀석이 어느 날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엄마 냉장고가 아니라 영양제 창고 같네요. 이걸 다 먹어요? 하고 기겁을 하더라니까. 또 동네에서 누가 무슨 약초가 관절에 그렇게 좋다더라 하는 헛소문이라도 퍼지는 날에는 나는 그 약초를 구하러 읍내 한약방부터 시장 약재상까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어. 한 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꺼먼 약초를 한 보따리 사와서 끓이는데 온 집안에 구리구리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가족들이 다 도망가는 해프닝도 벌어졌지. 아들 녀석이 엄마, 이거 혹시 독초 아니에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데 나는 닥치그레이. 니들이 내 몸 생각해서 이런 거 사왔나? 니들은 입 닫고 그냥 마시라. 하면서 잔소리를 퍼부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건강음료는 무조건 할머니 표. 특제 약초물이 되었다니까. 맛이 있건 없건 일단 마셔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할머니의 건강 강박 클라스. 그리고 내가 새로 발족한 모임이 있으니 바로 동네 88 클럽이야. 경로당에서 앉아 드라마나 보다가 낮잠이나 자는 건 나랑은 영 안 맞았지. 그래서 스포츠센터나 취미 교실에서 만난 나처럼 팔팔한 아줌마 할머니들이랑 의기투합해서 만든 클럽이지. 우리 88 클럽은 거의 특수부대 같았어. 매일매일 새로운 미션을 수행했지. 오늘은 에어로빅, 내일은 수영, 모레는 등산. 심지어 게이트볼 클럽이랑 친선 경기를 펼친다고 난리통에 동네가 시끄러웠어. 과도하게 활발한 단체 활동 덕분에 우리는 몸은 팔팔해졌는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은 우리 뒷바라지에 피곤해서 죽으려고 하더만. 엄마, 오늘은 또 어딜 그렇게 단체로 가요? 아휴, 엄마들 때문에 우리 회식은 항상 취소되잖아.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지. 이놈의 88 클럽 회장 선거 때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내가 또 춤바람 난 경험이 있으니 응원단장이라도 된 양 분위기를 휘어잡았지. 결국 나 할머니가 만장일치로 88 클럽 회장에 당선되었고 이제 내 말 한마디면 클럽 회원들은 물불 안 가리고 따라주는 진풍경이 펼쳐졌어. 자, 이번 주말엔 지리산 간다. 하면 와. 하고 환호성 지르는 아줌마들 보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더라고. 이거 뭐 대단한 권력을 쥔 기분이었지. 또 하나 내가 빠삭한 게 있었으니 바로 자가 진단이야. 조금만 몸이 찌뿌드드하거나 머리가 아파도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 두통, 오른쪽 무릎 시큰거림, 피곤할 때 생기는 증상 같은 걸 검색하면 온갖 병명들이 우르르 뜨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가 진단을 내렸지. 아이고, 남편. 나 아무래도 무슨 희귀병 걸린 것 같다. 인터넷에 딱 나랑 똑같다 않카나.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 남편은 아이고, 여보. 인터넷 그만 보고 병원 가세요. 하고 등짝을 쳤지. 의사 선생님 만나서도 선생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아무래도 이건 무슨 병 같은데요. 제 증상이 딱 이건데 하면서 내가 찾아본 내용을 주장하며 우기기도 했어.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내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척 하시더라니까. 나중에 아들 녀석이 엄마 의사 선생님 말 믿고 제발 인터넷 의사 좀 그만하세요. 하고 혼을 내도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지. 의사가 아무리 명이라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법이라. 건강에 대한 지나친 강박과 열정이 낳는 웃지 못할 일들은 참 많았어. 하지만 이런 내 모습들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삶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지. 늙는다는 건 어쩌면 새로운 병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팔팔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었어. 젊은 것들은 모르는 60대의 뜨거운 생명력. 그게 바로 나 할머니의 에너지였지. 우리 88 클럽 구호가 뭔 줄 알아? 건강이 최고다. 일단 움직이자. 아주 그냥 열정 하나는 타고났어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오늘도 팔팔하게 살아간다. 디지털 세상도 정복하고 갱년기도 나름 즐겼지. 며느리랑은 이젠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고 건강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챙기고 있어. 이쯤 되면 할 만큼 했다. 하고 생각할 만도 하잖아. 근데 말이야, 60대라는 나이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수십 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면서 내가 정작 나라는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말이야. 내 인생의 과연 주인공이 내가 맞았던가? 나는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산더미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굳게 결심했어.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라는 아주 당찬 선언과 함께 나만의 새로운 해피엔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지. 이 할미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씀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산더미 같더라고. 기타 학원에 가서 딩가딩가 통기타도 배워봤어. 처음엔 굳은 손가락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아이고 이게 무슨 놈의 짓이고 하면서 때려치울까도 싶었지.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엉뚱한 화음에서도 희한한 재미가 붙더라니까. 캔버스의 유화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림도 그려봤어. 난생 처음 해보는 건데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온 얼굴에 물감이 다 묻어서 영락없는 피카소가 따로 없었다니까.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 추상화 가세요? 하하면서 웃었지만 내가 그린 그림을 거실 제일 잘 보이는 벽에 당당히 걸어놨지. 아무렴 내 작품인데. 어디 숨겨? 손주 녀석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이 그림 멋있어요. 하면 내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한지. 그림 그리는 동안은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는 게 내게는 최고의 취미더라고. 그리고 또 뭘 했게? 평생 외국은 여행으로만 다녀봤는데 느지막이 일본어 학원에 등록해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를 배우기 시작했지. 나중에 일본 가서 우리 며느리한테 멋있게 길도 물어보고 시장 가서 흥정도 좀 해볼까 싶어서 말이야. 엔잡러가 요즘 유행이라는데
내가 딱 그 모양새였지 뭐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쉴 틈 없이 내 열정을 불태웠어. 이런 게 진짜 인생 즐기기라는 건가 싶더라고. 나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나의 재능들을 하나씩 깨워나가는 중이었지. 그리고 나에게는 아주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 사람 사는 정을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어릴 적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던 나는 동네에 작고 아담한 무인 반찬 가게를 내기로 했어. 이름하여 할머니의 나눔 찬방.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만든 반찬들을 진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처음엔 이게 되겠나 하던 아들 녀석들도 내가 가게에 활기가 돌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더니 결국 응원해 주더라. 수익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내 손맛으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던지. 매일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랑 웃고 떠드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 경로당에 가서 건강체조 가르쳐주고 심심한 할머니들 모아놓고 내 살아온 이야기도 좀 풀어놓고 말이야. 누군가를 위해 내 재능과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지. 내 인생이 이렇게 활기차게 변해가니 우리 가족들도 처음엔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 엄마가 왜 저러지? 갑자기 웬 댄스에 가게까지 우리한테 신경 안 쓰고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하네 하는 서운함도 있었겠지. 근데 점차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며느리들도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알게 된 것 같아. 내 인싸 할머니의 기운이 온 가족에게 퍼져나갔는지 아들 녀석은 퇴근 후에 내 가게에 들러서 반찬 나르는 걸 돕고 며느리는 새로 개발한 레시피를 알려준다며 쿵짝이 잘 맞게 됐지. 심지어 손주 녀석들은 나한테 인스타그램 하는 법을 물어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 오늘은 뭐 배우러 가요? 저도 같이 가요. 하면서 따라 나서기까지 하는 거야. 내가 활기차고 행복해지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 젊은 활력을 얻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뿌듯했어. 이젠 우리 가족 모두가 88 클럽 회원이 될지도 모를 일이라니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이 말, 내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지. 나이 60이, 70이 되어도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재미를 찾아내고 나를 발견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걸 말이야. 청춘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의 전유물은 아니더라고.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청춘 아니겠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아주 그냥 맘껏 활활 타오르는 중이다. 하하,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젊은이들, 나 할머니가 가는 길 잘 지켜보라, 이 말씀이야. 세상 참 재밌다, 그치? 돈 드는 거 아니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드라마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새로운 문명에도 적응했지. 호르몬이랑 씨름도 했지. 며느리한테 배우기까지 했으니. 이쯤 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60대라는 나이가 되니 이건 뭐 새로운 복병이 나타나더만. 바로 내 몸이야, 몸. 그놈의 몸뚱이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야. 아침에 눈 뜨면 찌뿌드드한 건 기본이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지.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는 건강 강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집착에 빠지게 되었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목표는 팔팔하게 99세까지 사는 것이었지. 그만큼 건강에 진심이었다는 말이야. 이 삶이 꺾이지 않는 건강 의지를 불태웠다 이거지. 이전에는 콧방귀도 안 뀌던 내가 아침 6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는 등산복으로 완전 무장하고 동네 뒷산으로 향했어. 처음엔 무릎도 시큰거리고 숨도 턱턱 막혀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지. 등산로 옆 벤치에 주저앉아서 나이고 차라리 그냥 자는 게 약이다 하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어. 근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니까 땀을 쫙 빼고 나면 몸이 개운한 거야. 동네 할매들 사이에서도 내가 새벽 산행한다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3, 4, 5 모여서 다 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나중엔 아예 새벽 수영까지 등록해버렸다니까. 차가운 물에 몸을 던지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아들 녀석들은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극성이에요? 푹 쉬어야지 하며 지들끼리 속닥거리던데 내가 보기엔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푹 쉬는 걸로밖에 안 보였지. 그래놓고 꼭 나중에 지들이 피곤하다고 엄살은 어찌나 떠는지. 나는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야겠다 싶더라니까. 이 기회에 내 건강뿐 아니라 잠만 자는 자식들한테도 자극을 팍팍 줘야겠다 싶었지. 내 냉장고에는 반찬보다 영양제가 더 많았어. 아침에 눈 뜨면 비타민C, 오메가3, 루테인, 칼슘 줄줄이 사탕처럼 꺼내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소화제, 유산균, 콜라겐 저녁에도 빠질 수 없었지. 식사 시간은 짧고 영양제 먹는 시간은 한도 끝도 없는 지경이었어. 딸 녀석이 어느 날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엄마 냉장고가 아니라 영양제 창고 같네요. 이걸 다 먹어요? 하고 기겁을 하더라니까. 또 동네에서 누가 무슨 약초가 관절에 그렇게 좋다더라 하는 헛소문이라도 퍼지는 날에는 나는 그 약초를 구하러 읍내 한약방부터 시장 약재상까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녔어. 한 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꺼먼 약초를 한 보따리 사와서 끓이는데 온 집안에 구리구리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가족들이 다 도망가는 해프닝도 벌어졌지. 아들 녀석이 엄마, 이거 혹시 독초 아니에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데 나는 닥치그레이. 니들이 내 몸 생각해서 이런 거 사왔나? 니들은 입 닫고 그냥 마시라. 하면서 잔소리를 퍼부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 집 건강음료는 무조건 할머니 표. 특제 약초물이 되었다니까. 맛이 있건 없건 일단 마셔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할머니의 건강 강박 클라스. 그리고 내가 새로 발족한 모임이 있으니 바로 동네 88 클럽이야. 경로당에서 앉아 드라마나 보다가 낮잠이나 자는 건 나랑은 영 안 맞았지. 그래서 스포츠센터나 취미 교실에서 만난 나처럼 팔팔한 아줌마 할머니들이랑 의기투합해서 만든 클럽이지. 우리 88 클럽은 거의 특수부대 같았어. 매일매일 새로운 미션을 수행했지. 오늘은 에어로빅, 내일은 수영, 모레는 등산. 심지어 게이트볼 클럽이랑 친선 경기를 펼친다고 난리통에 동네가 시끄러웠어. 과도하게 활발한 단체 활동 덕분에 우리는 몸은 팔팔해졌는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은 우리 뒷바라지에 피곤해서 죽으려고 하더만. 엄마, 오늘은 또 어딜 그렇게 단체로 가요? 아휴, 엄마들 때문에 우리 회식은 항상 취소되잖아.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지. 이놈의 88 클럽 회장 선거 때는 얼마나 뜨거웠던지. 내가 또 춤바람 난 경험이 있으니 응원단장이라도 된 양 분위기를 휘어잡았지. 결국 나 할머니가 만장일치로 88 클럽 회장에 당선되었고 이제 내 말 한마디면 클럽 회원들은 물불 안 가리고 따라주는 진풍경이 펼쳐졌어. 자, 이번 주말엔 지리산 간다.
하면 와 하고 환호성 지르는 아줌마들 보니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더라고. 이거 뭐 대단한 권력을 쥔 기분이었지. 또 하나 내가 빠삭한 게 있었으니 바로 자가 진단이야. 조금만 몸이 찌뿌드드하거나 머리가 아파도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 두통, 오른쪽 무릎 시큰거림, 피곤할 때 생기는 증상 같은 걸 검색하면 온갖 병명들이 우르르 뜨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가 진단을 내렸지. 아이고, 남편. 나 아무래도 무슨 희귀병 걸린 것 같다. 인터넷에 딱 나랑 똑같다 않카나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 남편은 아이고, 여보. 인터넷 그만 보고 병원 가세요. 하고 등짝을 쳤지. 의사 선생님 만나서도 선생님,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 아무래도 이건 무슨 병 같은데요. 제 증상이 딱 이건데 하면서 내가 찾아본 내용을 주장하며 우기기도 했어.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내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척 하시더라니까. 나중에 아들 녀석이 엄마 의사 선생님 말 믿고 제발 인터넷 의사 좀 그만하세요. 하고 혼을 내도 나는 들은 척도 안 했지. 의사가 아무리 명이라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 법이라. 건강에 대한 지나친 강박과 열정이 낳는 웃지 못할 일들은 참 많았어. 하지만 이런 내 모습들을 통해 나는 또 다른 삶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지. 늙는다는 건 어쩌면 새로운 병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팔팔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었어. 젊은 것들은 모르는 60대의 뜨거운 생명력. 그게 바로 나 할머니의 에너지였지. 우리 88 클럽 구호가 뭔 줄 알아? 건강이 최고다. 일단 움직이자. 아주 그냥 열정 하나는 타고났어 내가. 누가 뭐래도 나는 오늘도 팔팔하게 살아간다. 디지털 세상도 정복하고 갱년기도 나름 즐겼지. 며느리랑은 이젠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고 건강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챙기고 있어. 이쯤 되면 할 만큼 했다. 하고 생각할 만도 하잖아. 근데 말이야, 60대라는 나이에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수십 년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면서 내가 정작 나라는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했는지 말이야. 내 인생의 과연 주인공이 내가 맞았던가? 나는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산더미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굳게 결심했어. 그래,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라는 아주 당찬 선언과 함께 나만의 새로운 해피엔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지. 이 할미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씀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에 갇혀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산더미 같더라고. 기타 학원에 가서 딩가딩가 통기타도 배워봤어. 처음엔 굳은 손가락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아이고 이게 무슨 놈의 짓이고 하면서 때려치울까도 싶었지.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엉뚱한 화음에서도 희한한 재미가 붙더라니까. 캔버스의 유화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림도 그려봤어. 난생 처음 해보는 건데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온 얼굴에 물감이 다 묻어서 영락없는 피카소가 따로 없었다니까.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 추상화 가세요? 하하면서 웃었지만 내가 그린 그림을 거실 제일 잘 보이는 벽에 당당히 걸어놨지. 아무렴 내 작품인데. 어디 숨겨? 손주 녀석들 친구들이 놀러와서 할머니
이 그림 멋있어요. 하면 내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한지. 그림 그리는 동안은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는 게 내게는 최고의 취미더라고. 그리고 또 뭘 했게? 평생 외국은 여행으로만 다녀봤는데 느지막이 일본어 학원에 등록해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를 배우기 시작했지. 나중에 일본 가서 우리 며느리한테 멋있게 길도 물어보고 시장 가서 흥정도 좀 해볼까 싶어서 말이야. 엔잡러가 요즘 유행이라는데 내가 딱 그 모양새였지 뭐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쉴 틈 없이 내 열정을 불태웠어. 이런 게 진짜 인생 즐기기라는 건가 싶더라고. 나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나의 재능들을 하나씩 깨워나가는 중이었지. 그리고 나에게는 아주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 사람 사는 정을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어릴 적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던 나는 동네에 작고 아담한 무인 반찬 가게를 내기로 했어. 이름하여 할머니의 나눔 찬방.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만든 반찬들을 진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처음엔 이게 되겠나 하던 아들 녀석들도 내가 가게에 활기가 돌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더니 결국 응원해 주더라. 수익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내 손맛으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던지. 매일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랑 웃고 떠드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 경로당에 가서 건강체조 가르쳐주고 심심한 할머니들 모아놓고 내 살아온 이야기도 좀 풀어놓고 말이야. 누군가를 위해 내 재능과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지. 내 인생이 이렇게 활기차게 변해가니 우리 가족들도 처음엔 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 엄마가 왜 저러지? 갑자기 웬 댄스에 가게까지 우리한테 신경 안 쓰고 엄마 하고 싶은 것만 하네 하는 서운함도 있었겠지. 근데 점차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 며느리들도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알게 된 것 같아. 내 인싸 할머니의 기운이 온 가족에게 퍼져나갔는지 아들 녀석은 퇴근 후에 내 가게에 들러서 반찬 나르는 걸 돕고 며느리는 새로 개발한 레시피를 알려준다며 쿵짝이 잘 맞게 됐지. 심지어 손주 녀석들은 나한테 인스타그램 하는 법을 물어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 오늘은 뭐 배우러 가요? 저도 같이 가요. 하면서 따라 나서기까지 하는 거야. 내가 활기차고 행복해지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 젊은 활력을 얻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뿌듯했어. 이젠 우리 가족 모두가 88 클럽 회원이 될지도 모를 일이라니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이 말, 내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지. 나이 60이, 70이 되어도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재미를 찾아내고 나를 발견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걸 말이야. 청춘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의 전유물은 아니더라고. 내 가슴 속에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청춘 아니겠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아주 그냥 맘껏 활활 타오르는 중이다. 하하,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젊은이들, 나 할머니가 가는 길 잘 지켜보라, 이 말씀이야. 세상 참 재밌다, 그치?